돈이 쌓인다. 들어가는 전에 붙은 이자. 현영 씨가 재테크 책을 냈던 분이에요. 제일 똑똑하다니까요? 하지만 이거는 달인이 될 수 없는 일이고요. 예? 재테크의 달인이 되려면 맞는 통장이라는 태양과 같은 어떤 그런 통장인 거죠. 이런 것도 있어요? 비과세 세금을 안 떼겠다.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고요. 라떼 효과라고 해가지고 20년 동안 커피를 안 마시면 4,500만 원. 어떻게 됐다고요? 시청자들 이거 방송 보시면 전부 다 재테크 달인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노릇 못 하시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모기 세는 은행 소용법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당 호스트 곽승준입니다. 쿨한 정보, 까다로운 선택. 국민을 위한 정당 국가당. 자, 오늘도 최강 고객들을 모시고 국가당 당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행 거래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합니까? 통장을 만들죠. 통장 만들죠. 아주 뭐 계좌를 만들죠. 네. 현영 씨는 계좌나 통장을 어떻게 만들어요? 무슨 저는 기준으로 만드세요? 일단 통장을 여러 개를 갖고 있어도 주거래 은행은 한 군데를 이용하는 거를 제 재테크의 가장 기본 방법으로 쓰고 있어요. 자, 정복기 교수님. 우리 이렇게 국가당 당원들끼리는 그 현영 씨가 조금 똑똑해요, 재테크에. 근데 어떻게 맞는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정답이죠. 은행 거래를 처음 시작할 때 먼저 염두에 두게 될 건 금리가 높은 걸 찾기에 앞서서 주거래 은행, 여기가 어디냐를 선택하는 게 향후에 대출이 됐든 예금이 됐든 금리를 좌우하는 이런 첫걸음이 될 수가 있어요. 저기 죄송한데 그러면 오늘 녹화 여기서 저밖에 저는 은행에 좀 좀 터밖에 안 돼요. 돈이 없잖아. 재테크 별로 돈이 없잖아. 아시더라도 우리 예. 국가당 얘기는 듣고 가세요. 오늘 그렇죠, 그렇죠. 국가당 주제가 돈이 쌓이는 은행 활용법입니다. 은행 잘 활용하면 수수료도 아끼고 이자도 더 받고 세금을 덜 내는 재테크 노하우를 알게 됩니다. 재테크 모습의 은행 활용법을 알려주기 위해 전문가 3인방이 떴다. 이렇게 하면 은행 덕본다. 국민대의 대생남 정복기 교수. 통장을 보면 분위기 보니까 돈 벌 줄 아는 여자 성선화 기자.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재테크계의 외유내강 유진경 자산관리사. 제가 이동재. 자, 한 이틀 전부터 시행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틀 전이요? 예. 따끈따끈하네요. 좀 설명해 주세요. 2015년 10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계좌 이동제라는 게 시행이 되는데요. 내가 만약에 주 거래 통장을 바꾸고 싶어도 내가 걸어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많아요. 아파트 관리비도 있고, 카드 대금도 있고, 통신비도 신문. 있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은행을 바꾸는 순간 그대로 이어져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일일이 안 해도요. 네. 제가 그래서 은행권을 돌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미리. 그럼 이게 원통장이라는 건데, 이 앞에 이렇게 자동이체 연결 계좌 내역이 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이 통장에는 3개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바꿨다, 갈아탄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연결된 이 자동이체 내역이 따라 옮겨오는 거예요. 네. 지금 옮겨지는 것들은요, 사실 통신요금이랑 보험료, 카드 대금 이런 거밖에 안 돼요. 근데 내년 2월이 되면은요, 적금, 월세 이런 항목들 다 옮겨가고요. 6월 달엔 뭐 신문 구독료, 학원비 직접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금융결정에서 운영하는 자동이체 통합 관리 시스템 페이인포라는 건데, 페이인포. 예, 영어로 페이인포 쓰고 or.kr로 들어가시면 돼요. 주거래은행을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그 금융은행협회에서 조사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거래 은행을 선정하는 기준 첫 번째는 집에서 가까워야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하지만 그거는 재테크의 달인이 될 수 없는 길이고요. 재테크의 달인이 되려면 주거래 은행을 할 때는 먼저 각 은행의 주거래 은행 혜택을 쫙 펼쳐놓고 이 중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맞는 게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을 할 게 있다. 근데 주거래 은행을 여기를 선택하면 대출 금리를 이만큼 깎아주더라. 그럼 거기 선택해야 되고, 내가 적금을 들 계획이 있다. 근데 주거래 은행을 여길 선정하면 적금 우대 금리가 몇 프로더라. 이러면 여길 선정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을 내가 맞게 보고서 골라야 돼. 김숙 씨는 계좌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계좌 있죠. 20살 때 이제 데뷔를 했으니까 그때 그 방송국에 있는 은행이 있어요. 그 은행에서 출연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거기서 계좌를 개설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95년 1월 달부터 사용하는 그 은행 계좌를 아직까지 저는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벌써 한 20년이 넘었죠. 주거래 은행이에요. 그 통장이 그냥 주거래. 그 은행밖에 거래를 안 해요. 안 하니까. 예, 예. 그 딴 데. 주거은행이지 뭐. 예, 예.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내가 모 은행하고 20년 거래했는데 예. 본인은 주거래 은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 은행은 그분이 주거래 은행 고객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아니 21년을 한 내가 했거든. 마찬가지예요. 그 은행이 나를 모른다고? 거래를 오래 했다고 주거래 은행이 아니고 그 은행에서 주거래 은행 고객이라고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내가 아닐 수가 있어. 아니 저기 죄송한데 아니 엄마 아버지랑도 20년을 살고 그 은행에는 21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걔는 나의 존재를 알아야지 주거래로 생겨야지. 말한 게 그냥 주거래은행인지 아닌지 김숙이는 잘 모르겠지만 네, 저는- 뭐 이용하면서 불만 같은 건 없었어요? 현영 씨는. 불만 조금 있긴 해요. 현영 씨 같은 경우는 불만 해소할 것 같았고. 민원을 저는 넣어가지고. 예, 민원 넣었어요. 이자율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이 돼요? 있어요. 어느 날 막 뭘 기사를 읽다 뭐지? 이게 뭐지? 막 금리 변화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 금융권이.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은행에다. 그래서 내가 이 기사를 지금 봤는데 왜 우리는 왜 그런 안내를 못 받았죠? 왜 나는 그거를 모르겠죠, 지금까지? 그러고 얘기를 했더니 되게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어머.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거 대출에서 제가 봤을 때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받았을 때 내 금리가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라고 하면 기준금리가 떨어진 이후에 인 3개월 후에는 그게 적용이 돼서 내 대출이자가 떨어져야 돼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했는데 특정 어떤 그 상호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고객이 직접 요구를 하기 전까지는 안 떨어뜨려요. 뭐 전산으로 은행인데요. 변동을 받는 거 원래 다들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때 사실 알지 못해서 이자를 더 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당장 뛰어나가서 은행을 바꾸고 싶어. 근데 이게 간편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참 옮겨야 되는지 한번 따져볼 거 있지 않나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거래 은행을 바꿔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경우를 OX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10년 이상 거래한 주거래 은행 바꿔도 된다. 자, 맞을 거 틀릴까요? 한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바꿔도 된다, 안 된다. 왜 이렇게 선택하셨어요? 이게 10년 동안 쌓여있으면 어느 정도 혜택을 많이 받을 텐데 요거를 싹 무시하고 딴 은행으로 가면 거기서부터 0부터 다시 또 시작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년 이상 된 사람들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냥 은행에서 어차피 지금 뭐 특별한 혜택이라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 수수료 정도? 그 정도만 제가 체감하는 혜택이기 때문에 아직 제가 대출을 많이 안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는 뭐 바꿔도 크게 지장 없지 않나. 또 이 10년이 사실 짧은 기간이 아니고 또 그동안 실적이 있으면 그리고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금융상품이나 이런 걸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담당 직원이 금매가 나온다든지 다른 부가적인 거 뭐 이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있을 아니, 수가 근데 지금 있으니까. 대답을 들어보니까 진짜 큰 고객인가 봐요. 담당 직원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제가 일부러 한 분만 찾아요. 계속. 남자의 여자분이에요? 현영 씨는 아마 대출금리 2%대로 쓰지 않으세요? 대출금리가 2%도 없어요? 제 느낌상 아마 그렇게 쓰고 계실 것 같아요. 담보 안 해도 왜냐면 그 정도, 그 정도 만약 신용이 쌓이면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3%대 금리 쓰시는 분이 없어요. 없다고. 네, 진짜 내가 VIP다 이러면 지금 한 2.5%, 2.9%. 저는 그 은행이 진짜 저 중간은행으로 생각 안 하거든요. 안 하는 거예요. 은행 짝사랑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정복규 교수님이 답을 알려주세요. 온가요, X인가요? 제 답은 바꿔도 된다. 바꿔도 된다. 뭐야, 틀렸네. 지금 이제 김숙 씨 얘기하시는 경우처럼 이제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그 은행에서 장기간 거래하신 분한테 분명히 우대 제도가 있어요. 근데 요즘 계좌 이동제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있다 보니까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주거래은행 거래 고객을 모시기 위해서 많은 혜택을 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참에는 오히려 바꾸는 것도 오래 가면서 좋은 걸
찾는 게 유리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대출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거래은에서 대출 금리가 싼데 또 하나 급여 통장을 어디로 이체를 했을 때 혜택이 많은데 근데 이런 부분을 나의 조건에 맞춰서 골라야 돼요. 저희 정말 돈 많으신 자산가들은요, 은행들 경쟁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은행이 만약에 있는 사람이 더 하고, 야. 협상을 하는 거죠. 만약에 대출을 여기 얼마 받고 있는데 금리를 많이 안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여기서 갈아탄다? 그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넌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파도가 돌변해요. 근데 보통 저처럼 이제 그 직장인에서 하면 직장, 우리 학교 주거래 은행이 내 주거래 은행이에요. 되게 좋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월급이 글로 들어가잖아요. 알으셔야 될 게 내가 개인적으로 주거래 은행을 선택해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 학교 이런 경우에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예금이라든가 은행들과 주거래 계약을 맺습니다. 그럼 거기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은 한꺼번에 혜택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보험 같은 경우도 그 계약이 맺어져 있는 보험회사는 0.5%에서 0.45% 정도 할인 혜택을 보험료에서 받듯이 그런 제도가 있어서 꼭 회사에 한번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는 이거 관련해가지고 그 시중은행 5분의 PB한테 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이거 바꾸는 게 좋냐. 근데 대부분이 5년을 좀 기점으로 보더라고요. 5년 미만이면 함부로 갈아타도 된다. 마음대로. 그냥 신경 안 쓰고. 근데 5년이 넘어가면 한 번은 더 생각을 하고 해봐야 신중해야 된다. 된다. 왜냐면 모 은행 같은 경우는 10년, 20년, 30년, 40년씩 나눠서 평생 고객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10년 정도가 됐다고 하면 한 번쯤 확인을 해보고 확인해봐라. 옮기는 게 좋다. 근데 이제 5년 지난 다음부터는 조금 신중하고 모든 걸 협상을 한번 해라.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대출이 있으면 주거래 은행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하나, 둘, 셋. X. 대출하는 고객이 정말 큰 고객이라고 생각해서 은행들마다 이 대출하는 사람한테 주는 이 이자율, 혜택 뭐 이런 걸 더 많이 신경을 쓸 것 같아요. 굳이 유지할 필요 없이 나한테 진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대로 옮겨도 될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이게 진짜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없는 데는 힘들게 대출을 받았어요. 다음 은행에서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괜히 옮긴다고 얘기했다가 여기도 야, 다 갚아. 이럴 수도 있으니까. 어지간하면 대출 있으면 눌러 앉아라. 예. 자, 유진영 부장님. 정답이 O인가요? X인가요? 이거 봐. 네. 그 일단은 다른 은행에서 더 금리가 싸게 해준다는 데가 있으면 바로 바꾸시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은행에 가세요. 가셔가지고 어느 은행에서 얼만큼 더 싸다는데 여기서 더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꼭 알려주십니다. 주거래 통장에서 통신비나 뭐 관리비, 카드값 자동이체 하시면 한 0.3%는 더 깎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주거래 은행 통장을 바꿔버린다. 그러면 이 대출을 내년에 연장하실 때는 또 그만큼 혜택을 못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연장을. 웬만하면 대출이랑 주거래 은행은 같이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진경 부장님. 네. 은행 입장에서는 계좌 이동이 그렇게 썩 달갑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은행들이 얼마나 자기 계좌를 안 뺏기기 위해서 경쟁을 할 것이며 경쟁이 심해지면은 이제 금리도 많이 인하하고 수익이 악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은행들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어렵죠. 근데 이럴 때 은행들에서 내놓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 쿠폰 상품. 왜냐면 우리 핸드폰 이동했을 때 초반을 생각하면 똑같을 그렇죠. 것 같아. 우리 회사로 오시면 뭐 많이 줬어요. 해드릴게요. 뭐 이런 것처럼 지금 딱 이 시점이기 때문에 모두가 특판 상품, 좋은 혜택 이런 걸 다 걸 거라고. 은행이 그런 게 있다고? 와, 이번에 더 활성화되겠죠? 자, 성선아 기자님은 이쪽 전문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저는 특판 상품 소개해 네, 주세요. 제가 오늘 특판 상품, 지금 계좌 이동제가 시행되면서 각 은행들이 하고 있는 특판 상품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가장 첫 번째는 금리 우대를 준비했어요. 금리 우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해서 적금 상품을 들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은행 같은 경우는 최고 4.8%까지 이렇게 적금 금리를 주기도 하고요. 수수료 혜택 같은 경우에도 뭐 할 것만 이렇게 자동 이체를 걸어놔도 다 상계 상계 수수료 모두 면제를 해주고 무제한 무제한 면제.
이런 다 수수료 혜택뿐만 아니라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네. 만약에 내가 통신비를 깜빡하고 못 냈어요. 근데 은행에 통장 잔고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거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리고 카드 상품까지도 여기 패키지로 돼가지고 네. 기존 신용카드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니까 내 지금 카드보다 이 패키지로 바꿨을 때 카드 혜택이 어떤가 그것도 같이 한번 따져봐. 그러면은 한두 가지 조건만 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은 은행에서 이 은행을 나눠서 관리를 하면서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주거래 계좌를 여러 여러 개 은행에 된 거죠. 나누자. 주거래 계좌를 주거래 은행 그것도 가능해요? 네. 세금 내는 게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역시 자동차 혜진 씨는 많잖아요. 재테크 아주 달인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주거래은행을 한 3군데 정도 선정해서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주거래은행 제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아까 했던 급여이체, 또 신용카드, 아니면 관리비, 또 그 외에 자동이체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은행은 2건 이상만 하시면 됩니다. 어디는 급여이체만 하시면 됩니다. 뭐 어디는 뭐 신용카드를 월 얼마 이상만 쓰시면 됩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자동이체를 한 10몇 개를 하다 보니까 이 은행에서 요구하는 3개 딱 맞춰주고 저 은행에서 요구하는 5개 딱 맞춰주고 그래서 여러 개를 해놓으니까 만약에 내가 대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은행에 좋은 상품이 나왔을 때 플러스 알파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 성선아 기자님은 그 주거래은행 계좌를 주거래은행 여러 개로 만들어 놓는 걸 어떻게 사실 저도 이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저 메인 통장에서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는 어떤 태양과 같은 어떤 그런 통장인 거죠. 제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이에요. 통장. 네. 거기에 이제 위성 통장들이 있는 거죠. 직접 보여드리려고 저도 이게 급여 통장이 제 통장이 아니거든요. 저는 다른 은행으로 통장을 급여를 받고 있어요. 보면은 자동 납부돼서 저희 회사 명이 있고요. 매달 50만 원씩 입금이 돼서 만들어놨어요. 월급이 50만 원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50만 원씩 매달 들어오면 그 급여 통장처럼 보이잖아요. 진짜요? 그 말이죠. 예. 또 메인은 여기가 있고 정말 여러 개의 위성 통장들이 배달된 공구인의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집에 전지를 붙인 다음에 거기다가 지금 나의 금융 상태를 다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은하계를 구성을 해요. 저는 이거 되게 두려운 게 이런 거 잘못해가지고 만약 옮기는데 뭐 누락시키고 이러면은 통신료 연체되고 신용등급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누락되는 경우는 시스템에서 지금 없는데 가장 주의할 점이 뭐냐면 오후 영업일이 걸려요. 근데 이제 매달 자동이체가 돼서 나갈 때 꼭 오후 영업일 내에 걸리시면 걸리는 게 누락이잖아요. 아니고 또 하나 중간에 바꿀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0일 날 신청을 했다. 근데 8일 날